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하나와 아내가 있고, 딸이 많이 커서 지금은 아내와 단 둘이서 살고 있죠. 얼마 전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생겨서 이 사연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반응이실 겁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을 늦게 한 편이라서 아이도 늦게 가졌어요. 그래서 노산인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니 워낙 귀했고 소중했지요. 딸인 민정이는 아내가 아이를 2번 떠나보낸 끝에 3번째로 임신한 소중한 아이였고, 아이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가 너무 가엾어서 아이 없이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고 오랜 노력 끝에 민정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다행히도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고 저희 부부의 삶의 원동력이었죠. 저희가 그때 40살이 넘었으니까 갓난아기가 얼마나 귀엽고 소중하겠나요. 그래서 민정이를 금이야 오기야 하며 다른 집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키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부들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 체력적으로 뒤처지는 부분도 많아서 아이를 오랫동안 놀아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 더 잘해주려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다른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주말에 동물원이나 놀이동산에 가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지만 우리 가족은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죠. 착한 민정이는 다른 친구들이 놀이공원 가고 동물원 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희에게 때 한 번 쓰지 않았고 집 앞 놀이터만 같이 가줘도 좋아해줘서 우리는 늘 딸 하나는 진짜 잘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50살이 넘어가고 흰머리와 주름이 많이 늘어가면서 민정이도 그만큼 많이 컸어요. 민정이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주 밖으로 놀러 다니고 한껏 꾸미고 다녔죠.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늘 성적도 상위권이었답니다. 저희가 많이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혼자서 척척 해내는 민정이를 보니까 언제 이렇게 다 컸지 싶으면서도 왠지 쓸쓸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저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이는 여자인 친구들이랑만 친했고 한 번도 남자친구를 데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혹시 민정이의 남자친구는 없대? 라고 물어보니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다 숨긴다며 알아서 잘하고 다닐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고 민정이는 직장인이 되었답니다. 저와 아내는 더 늦기 전에 얼른 손주가 보고 싶었는데 민정이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민정아, 네 엄마와 아빠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손주 얼굴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안 낳을 거야. 애 낳으면 여자 몸 다 망가지고 일할 때도 차별한다더라. 난 지금이 좋아. 원래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결혼한다. 아빠는 너 30살 되면 결혼하면 좋겠는데. 민정이는 결혼 안 한 채로 평생 저와 아내 옆에 붙어서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선자리라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위 친구들의 아들이나 건너 건너 아는 괜찮은 남자들을 민정이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민정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 한 번도 만나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결혼까지 생각한 거 보니 좋은 남자이길 바랬습니다. 저와 아내는 너무 좋다면서 사위 보고 싶다고 했고 얼마 후 저희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한 번도 저희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를 정식으로 소개시켜 준 적이 없는 민정이가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남자와 앉아 있으니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제가 원하던 사위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남자는 자고로 듬직하고 어깨도 넓고 키도 커서 우리 딸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원했는데 민정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피부도 하얗고 너무 마르고 어깨도 좁고 머리만 길면 여자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거든요. 그 남자는 민정이와 오래 연애를 했다고 했고 생각 외로 예의도 바르고 민정이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민정이의 취향이 이런 남자였구나 싶어서 아쉽긴 했지만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저도 좋게 보려고 했죠. 무사히 이야기를 마치고 그 사람을 보낸 뒤 민정이와 아내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빠, 엄마, 어때? 내 남자친구 괜찮지? 괜찮긴 한데 왜 이렇게 마르고 가녀리니? 내가 원래 듬직한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우리 잘 맞고 오래 사귀었어. 결혼 허락해 줄 거지? 우리 딸이 좋다면 해야지, 그럼. 이제 김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렇게 둘은 결혼을 약속했고 김서방은 저희 집에 자주 방문했답니다. 김서방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해외에 계셔서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했고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손길을 많이 받지 못했다길래 저와 아내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김서방을 아들처럼 대해줬습니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면서 밥에 반찬을 올려주고 같이 시장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결혼 전에 벌써 친해졌죠. 그런데 저희 딸이 갑자기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굳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지 않대요. 저와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다고 했죠. 딸과 김서방은 김서방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식구가 한 명이 더 늘었고 저와 아내는 내심 얼른 손주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나도 딸과 김서방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었고 정말 이러다가는 손주를 못 보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다 손주가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데 저만 손주가 없으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김서방과 단둘이 있을 때 김서방, 아이 소식은 없나? 라고 말을 하니 김서방은 웃으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호호호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혹시나 김서방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병이라도 걸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기 위해 김서방에게 김서방, 우리 목욕탕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없는데 가서 장인 등 좀 밀어주겠나? 라고 했죠. 그런데 김서방은 아, 아버님, 제가 목욕탕을 안 좋아해서요. 라고 하며 거절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무슨 병이라도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네요. 김서방에게 무슨 병인지 물어볼 순 없으니까 딸에게 조심스럽게 가서 혹시 아이를 안 가지는 이유가 김서방 때문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아이 낳으면 몸이 망가지는 게 싫어서 안 낳고 있었던 거야. 내 남편 건강해. 그래? 정 그렇게 애를 안 낳고 싶으면 입양이라도 해라. 정말? 아빠가 웬일이래? 아빠 옛날 사람이라서 입양 허락 안 해줄 줄 알았는데. 네가 애를 안 낳겠다는데 어쩌겠니? 대신 무조건 아들로만 입양해라. 딸은 애는 낳기 싫었지만 엄마가 되고는 싶었는지 바로 다음 날 보육원에 가서 갓난아기를 입양해 왔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안에 아기가 들어오니 분위기가 확 살아났고 딸과 김서방 사이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드디어 손주를 봤다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아내와 저는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고만 하니까 심심했는데 바쁜 딸과 사위를 대신해서 손주를 돌봐주고 있으니 재밌었습니다. 손주는 사위 집에서 돌봤는데 사위 집엔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신혼집이고 저희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딸 혼자 사는 곳 같이 생겼었거든요. 남자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온통 여자의 흔적뿐이어서 저와 아내는 딸과 사위가 혹시 따로 살고 있나 의심을 했답니다. 빨랫감은 온통 딸뿐이었고 남자라면 흔히 있어야 할 면도기나 그런 용품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얘네가 금세 사이가 안 좋아졌나 싶어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사위와 딸에게 솔직히 물어봤어요. 혹시 너희 둘이 따로 살고 있니?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주면 좋겠구나. 네? 아니에요. 저희 같이 사는데요. 그럼 왜 집안이 온통 우리 딸 물건밖에 없는가? 김서방, 면도도 할 텐데 왜 면도기도 집에 없고 그 흔한 남자 속옷도 없는 건가? 아, 그것 때문이세요? 저 면도는 피부과에서 관리받고 있었고 얼마 전에 새로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다 버렸어요. 김서방의 말은 뭔가 제가 물어볼 걸 예상하고 말한 것처럼 답변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왔고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지는 않았지만 딱히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찝찝한 기분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분가를 하고 있다고 한들 저희 딸은 알아서 잘하는 성격이니까 부모 속 썩이지 않고 해결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낮에는 저와 아내는 손주를 본다고 사위 집으로 갔고 사위와 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희는 저희 집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주말에 사건은 터지고 말았어요.
주말에는 딸과 사위가 항상 집에 있으니까 저희가 손주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항상 집에서 둘이만 있는데 아침부터 저희 딸이 손주를 안고 오더라고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사위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손주도 놀아주고 그랬네요. 해가 지고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어서 딸은 손주와 함께 집에 간다고 했고 저와 아내는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쉬는 날이니까 사위 집에서 자고 가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딸이 굳고 말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돼. 어, 우리 아들 새벽에 엄청 많이 울어서 잠 못 자. 그리고 집 너무 더러워서 안 돼.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새벽에 아기 재워주는 거 도와줄게. 집도 치워주지 뭐. 김서방은 어디래? 아, 안 되는데. 김서방,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아마 친구 만나고 있겠지. 그럼 우리 먼저 가 있자. 김서방 오면 깜짝 놀래켜주자. 딸은 저희를 위해서 절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저와 아내는 고집을 피워서 가게 되었어요. 가는 내내 사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희는 재밌게 놀고 있느라 전화를 받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딸이 앞장서서 갔고 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위가 있는지 문이 열리자마자 사위 목소리로 여보 왔어?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밖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던 사위가 집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사위, 우리 왔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을 저희보다 1초 정도 먼저 본 딸이 잠깐 나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힘을 쓰고 싫다고 현관문을 잡으면서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때 봐버린 사위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사위는 장발이었고 거실 중앙에 가발 같은 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김서방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여동생인가 싶었지만 김서방은 외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던 긴 머리의 여자는 아버님!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아버님이라고 말한 스스로에게 놀랐는지 말하고 나서 입을 막아버렸고 저도 아내도 너무 놀랐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머리가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저희 딸을 퍽퍽 때리기 시작했어요. 너 다신 안 그러기로 엄마랑 약속했잖니. 그때 거실에 앉아있던 긴 머리의 여자는 저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정이를 너무 사랑해서 민정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걸 보고 민정이도 저희에게 무릎을 꿇었고 아빠, 엄마,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용서해줘.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위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딸은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마주한 적이 없어서 저희를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난 저는 그 여자의 얼굴에 뺨을 내리쳤고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남자라고 속이고
우리 집에 기어들어와!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그때 갑자기 민정이가 그 여자 편을 들면서 아빠, 왜 때려? 이 사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아빠 속이고 싶어서 속인 줄 알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아빠, 나는 여자가 좋단 말이야. 민정이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때 저는 옛날 사람이었어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믿고 믿었던 딸한테 그런 배신을 당하니까 화가 났고, 여보, 당장 얘 집으로 데리고 가! 라고 하며 딸에게 화를 냈고, 아내는 저를 말리면서 얼른 집으로 가자고 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소주를 꺼내서 소주를 마셨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제서야 퍼즐이 맞추어지더라고요. 딸이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도저히 딸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당장이라도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방문을 두들기면서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말한 걸 들어보니 아내는 이미 딸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까 말한 민정이랑 약속한 건 뭔데? 사실 고등학교 때 말이야. 내가 우연히 민정이 책상을 뒤지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게 연애 편지였어. 내가 공부 안 하고 왜 이런 거나 쓰고 있냐고 뭐라 했더니 민정이가 갑자기 울면서 나 여자 좋아해 라고 하더라. 그때 나도 지금 여보처럼 격한 반응을 보였지. 그런데 민정이가 싫다고 다신 여자 안 좋아하겠다고 약속한 게 그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딸은 우리 딸이잖아. 민정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민정이는 그냥 우리 딸이야. 우리 딸이 행복한 게 우리가 원한 거 아니었어? 그동안 우리 딸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딸은 어릴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겉으로만 딸을 좋아했지 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더군요. 그리고 아내와 저는 같이 울면서 딸의 사랑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너무 불쌍하고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딸이니까 이해하려고 해요. 어디서 당당하게 우리 딸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창피하진 않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그 여자도 알고 보니 부모님께 제 딸처럼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버려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혼자서 산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아내에게 찾아와서 속인 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도 아내도 괜찮다고 우리 민정이만 위해달라고 했어요. 첫 만남 때 몸이 가녀리고 그랬던 게 여자여서 그랬던 거였고 집안에 남성용품이 하나도 없던 것이 사이가 안 좋아서 분가를 했던 게 아니었죠. 그래도 저는 아직 마음으로는
확실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